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매서운 눈보라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깊고 깊은 산골짜기가 하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이 불 때마다 이리저리 흔들리는 작고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얼어붙은 우물, 그리고 차가운 눈으로 뒤덮인 좁은 마당이 쓸쓸하게 겨울을 견디고 있었지요. 이 외딴 집에는 마음씨가 무척 착하고 어른들에게 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가난한 소녀 연화가 홀로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별로 없었지만 연화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소중한 집을 정성껏 가꾸며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맑은 마음으로 조용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참으로 기특하고 따뜻한 심성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연화의 부모님은 연화가 아직 어렸을 때 모진 병에 걸려 세상을 일찍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어린 딸이 홀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을 치며 슬퍼하셨고, 이 작은 초가집이라도 잘 지키며 꿋꿋하게 살아가라는 간절한 유언을 남기셨지요. 그래서 연아에게 이 낡은 초가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부모님의 따뜻한 품이자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와 같았습니다. 소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마당을 쓸고 우물가에 낀 얼음을 깨며 부모님의 채취가 남아있는 집안 곳곳을 정성스럽게 살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올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눈이 많이 내려 가난한 산골 소녀가 견디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계절이었습니다. 곳간에 모아두었던 알량한 곡식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고, 밤새 들이치는 살을 이는 듯한 찬 바람을 막기 위해 땔감을 넉넉히 구해야만 했지만 산속 깊은 곳까지 쌓인 눈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요. 연화는 부엌 구석에 남은 한 줌의 쌀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면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옷깃을 단단히 여미며 스스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소중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춥고 배고파도 멈춰 설 수 없다고 굳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거친 바람이 문풍지를 심하게 흔들며 지나갈 때마다 낡은 초가집 전체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어 연화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습니다. 소녀는 밤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틈새를 찾아 마른 볏짚과 진흙을 뭉쳐 정성껏 메우며 집을 보수하는 일에 매달렸고, 그럴 때마다 얼어붙은 손끝이 갈라져 붉은 피가 배어 나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연화는 작은 상처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이 집이 겨울을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밤낮으로 부지런하게 움직였습니다. 집이 무너지면 부모님과의 마지막 연결, 고리마저 영영 끊어져 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소녀의 가슴 한구석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눈을 뜬 연화는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잿빛 구름을 보며 오늘 밤에는 더 큰 눈보라가 몰아칠 것임을 직감으로 알아차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아궁이에 넣을 장작은 겨우 서너 개비밖에 남지 않아서 이대로라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시던 낡고 녹슨 지게를 작은 어깨에 조심스럽게 둘러맨 연화는 낡은 집신을 단단히 고쳐 신고는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깊은 산속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무서운 추위가 소녀의 온몸을 파고들었지만 살아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그녀의 발걸음을 계속 이끌었지요. 산속의 눈은 연화의 무릎까지 푹푹 빠질 정도로 깊게 쌓여 있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온몸의 기운이 쑥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무척이나 고단하고 힘겨웠습니다. 얼어붙은 나뭇가지는 날카로운 채찍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소녀의 가냘픈 얼굴을 때렸고, 발끝부터 전해져 오는 끔찍한 냉기는 소녀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오는 듯한
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눈 덮인 덤불을 끈질기게 헤치며 겨울을 버티는 데 사용할 쓸만한 마른 나뭇가지와 썩은 둥치들을 찾아 부지런히 지게에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반나절이 훌쩍 넘게 산속을 헤매며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지게에는 제법 많은 양의 땔감이 가득 채워졌지요. 무거운 땔감이 가득 담긴 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가려던 찰나 갑자기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덮어버리더니 거센 눈보라가 마치 미친 듯이 사방에서 춤을 추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섭게 흩날리는 하얀 눈송이들은 순식간에 산길을 지워버렸고 몰아치는 세찬 바람은 연화의 작은 몸을 밀어내며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지게 만들 기세였습니다. 너무나 놀란 소녀는 바람을 피할 커다란 바위 밑으로 급히 몸을 피한 채 얼어붙은 두 손을 호흡 불며 이 무서운 눈보라가 제발 잦아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무정한 하늘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산속은 무서운 고요와 거친 바람 소리만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지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간신히 눈보라가 조금 약해지는 틈을 타서 연화는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조심조심 비탈길을 따라 내려오던 중 저 멀리 눈더미 속에 이상한 형태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소녀는 커다란 나뭇가지가 강한 바람에 꺾여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이 다름 아닌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지요. 너무나 깜짝 놀란 연화는 지게를 눈밭 위에 털썩 내려놓고 허겁지겁 달려가 눈을 치우며 쓰러진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려 안간힘을 썼고 심장이 몹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파묻혀 있던 사람은 놀랍게도 허름하고 낡은 옷을 걸친 채 몸을 둥글게 웅크리고 있는 늙고 지친 노파였습니다. 노파의 얼굴은 차가운 눈처럼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자줏빛으로 심하게 변해 당장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매우 위태롭고 두려운 기색이 온몸에 가득했습니다. 연화가 얼어붙은 노파의 손을 꽉 잡고 흔들며 할머니 정신을 차려보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쳐 불렀지만 노파는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미동도 없었지요. 소녀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이대로 가엾은 어르신을 차가운 산속에 혼자 버려두고 간다면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연화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이 불쌍한 할머니를 살려내야 한다는 굳은 생각만이 강하게 피어오르며 작은 결심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애써 모아놓은 귀한 땔감과 아버지의 유품인 지게를 차가운 눈밭 위에 아쉬운 마음으로 그대로 내버려둔 채 오직 사람의 목숨부터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냘픈 팔로 기절한 노파의 상체를 힘겹게 일으켜 세운 뒤 자신의 작고 야윈 등으로 끌어올려 업으려 했지만 꽁꽁 얼어버린 몸은 너무나 무겁게만 느껴져 몇 번이나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노파를 등에 단단히 업은 연화는 매섭게 몰아치는 눈보라를 온몸으로 정면으로 맞으며 험하고 미끄러운 산길을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했고 무릎은 끊임없이 후들거리고 있었지요. 차가운 바람결이 연화의 얼굴을 사정없이 핥히었지만 소녀는 부모님이 남기신 따뜻한 집으로 어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모진 고통을 참아내었습니다. 험한 산을 다 내려와 익숙한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쯤에는 이미 날이 어둑어둑해져 사위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마을 집들의 작은 굴뚝마다 저녁을 짓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집은 주인을 잃은 것처럼 어둡고 싸늘하게 식어 있었으며
마당에는 새하얀 눈이 가득 쌓여 처량한 풍경을 자아내어 그녀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고 있었지요. 소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간신히 초가집의 쌀이문을 밀고 들어가 안방의 차가운 바닥에 등 위의 노파를 조심스럽게 눕힌 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쉴 틈도 없이 연화는 다시 벌떡 일어나 차갑게 굳어가는 할머니의 몸을 녹이기 위해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불을 지필 준비를 서둘러야만 했습니다. 며칠 동안 애지중지 아껴두었던 말은 장작 몇 개비를 부뚜막에서 꺼내어 정성껏 아궁이 속으로 밀어넣고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어렵사리 불씨를 살려내자 곧 타닥타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불길이 점차 커지며 따뜻한 온기가 부엌을 채우기 시작하자 연화는 무쇠솥에 우물에서 길어온 맑은 물을 가득 붓고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를 때까지 뜨겁게 물을 끓이기 시작했지요. 물이 끓는 동안 소녀는 찬장에서 가장 깨끗한 헝겊을 찾아내어 따뜻한 물에 적신 다음 방으로 달려가 차갑게 얼어붙은 노파의 이마와 뺨을 정성껏 닦아주며 기력을 회복하기를 빌었습니다. 방바닥이 서서히 온기를 머금고 따뜻해지자 핏기가 전혀 없던 노파의 창백한 얼굴에도 아주 미세하지만 옅은 홍조가 아주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여 연화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노파가 조금씩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연화의 마음속에는 겨울을 날 식량과 땔감에 대한 걱정이 깊은 그림자처럼 무겁게 드리워져 작은 한숨을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방바닥을 덮이기 위해 남은 장작을 모두 태워버린 데다가 곡식마저 거의 바닥난 상태였기에 이 낯선 노파와 함께 험난한 남은 겨울을 무사히 견뎌낼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했기 때문이지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소중한 집을 잘 지켜내겠다고 굳게 다짐했는데 어쩌면 큰 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르겠구나라며 연화는 홀로 조용히 중얼거리며 부뚜막에 기대어 지친 몸을 잠시 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곧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생명을 외면하지 않은 자신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하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날이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이 되자 창밖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창호지를 무섭게 때리며 스산하고 두려운 소리를 내어 작은 방 안의 정막을 거칠게 깨뜨렸습니다. 연화는 정성스레 끓인 미음을 작은 사발에 담아 식지 않도록 품에 안고 방으로 들어와 아직 의식을 온전히 찾지 못한 노파의 머리맡에 조용히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조심스러운 손길로 나무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미음을 호우 불어 식힌 뒤 굳게 다물린 노파의 입술 틈으로 아주 조금씩 천천히 흘려 넣어주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미음이 조금씩 목구멍으로 넘어가자 앓는 소리를 내던 노파의 숨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깊게 패인 주름살 위로 평온한 기색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감돌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피로가 밀려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연화는 혹시라도 할머니의 병세가 다시 악화될까 걱정되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곁을 떠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가끔 노파가 열이 올라 땀방울이 맺힐 때면 소녀는 차가운 물수건을 부지런히 갈아주며 땀을 닦아주었고 행여나 추울까봐 자신이 덮던 낡은 이불까지 기꺼이 덮어주었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늘 혼자였던 이 쓸쓸한 초가집 방 안의 낯선 이의 숨소리가 함께 채워지자 연화는 문득 묘하고 따뜻한 위안을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여 당장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생명을 지켜내는 순간만큼은 어떤 부자보다 마음이 든든해짐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날이 밝아오자 창호지를 뚫고 희미한 햇살이 방 안으로 비쳐들었고 긴장 속에 웅크리고 앉아
선잠이 들었던 연화는 깜짝 놀라며 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난 소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노파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다행히도 지난밤에 창백하고 파랗게 질렸던 무서운 안색은 많이 사라지고 평온한 잠에 빠져 있는 부드러운 모습을 띠고 있었지요. 휴, 천만다행이다. 할머니께서 드디어 고비를 넘기신 모양이네. 라고 연화는 작은 목소리로 기쁘게 속삭이며 가슴을 쓸어내렸고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파가 무사히 밤을 넘겼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낀 소녀는 방바닥 온기가 오래 유지되도록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째를 꼼꼼히 다독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뿐. 연화는 빈쌀독을 들여다보며 앞으로 이 할머니와 어떻게 끼니를 해결해야 할지 깊은 고민과 수심에 잠겨 마루 끝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다들 가난하고 흉년으로 인해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형편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손을 내밀기가 무척이나 죄송하고 망설여졌지요. 산에 두고 온 땔감마저 눈보라에 파묻혀 찾지 못할 것이 뻔했기에 연화는 집안에 있는 낡은 도구들이라도 내다 팔아 약간의 곡식이라도 구해야 하나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작은 집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었지만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물건이라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는 슬픈 현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려오자 연화는 상념에서 깨어나 재빨리 문을 열고 들어갔고 그곳에는 노파가 간신히 눈을 뜬 채 주변을 낯선 시선으로 두리번거리며 상황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어떻게 이 누추하고 조촐한 초가집 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 혼란스럽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여 몸을 일으키려다 다시 자리에 눕 말았지요. 연화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할머니 정신이 드시나요? 산속 눈더미 속에서 쓰러져 계신 것을 제가 업고 내려왔습니다라고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노파는 놀란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며 가냘프고 거친 손을 뻗어 소녀의 작은 손을 꽉 잡고는 감격에 겨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늙은이 목숨을 구해주다니 참으로 귀한 아이일 든이를 어찌 다 갚을지 모르겠네라며 노파는 눈시울을 붉힌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그런 말씀 마셔요. 누구라도 산속에서 할머니를 뵈었다면 당연히 모셔와 보살펴 드렸을 터이니 부디 마음 편히 쉬시어요라고 위로했습니다. 노파는 자신의 허름한 옷차림과 진보다리를 불안한 시선으로 살피더니 품속 깊은 곳을 확인하고서야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지친 눈을 지그시 감았지요. 소녀는 그 미세한 몸짓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오로지 어르신이 기력을 회복하기만을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이불깃을 더욱 따뜻하게 덮어드렸습니다. 노파가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확인한 연화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와 마당의 우물가로 향하여 꽁꽁 얼어붙은 얼음을 돌로 깨뜨리고 맑은 물을 길어 올렸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자 마치 날카로운 칼로 베이는 듯한 지독한 고통이 느껴졌지만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구석에 있는 채소밭에 남은 시래기들을 정성껏 씻어 말끔히 손질하기 시작했지요. 오늘 저녁에는 이 시래기를 삶아 아주 묽은 죽이라도 수어야 할머니와 자신이 굶주린 배를 간신히 달래고 길고 추운 겨울밤을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손놀림을 더욱 서둘렀습니다. 배고픔과 추위가 소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지만 연화의 맑고
깊은 두 눈동자만큼은 부모님의 집을 지키고 새로운 생명을 살리겠다는 굳건한 결의로 변함없이 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서 돌아온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젖은 손을 호호 불며 불씨를 살리기 위해 마른 나무십과 잔가지를 모아 밀어넣고 부직갱이로 재를 다독였습니다. 아궁이 속 희미하게 남아있던 작은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붉은 빛을 띠기 시작하자 소녀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따스한 불빛이 반사되어 부드러운 생기가 감돌기 시작했지요. 무쇠솥에 물을 붓고 손질한 시래기를 잘게 썰어 넣은 뒤 얼마 남지 않은 곡식 가루를 한 줌 넣어 천천히 휘저으며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 속에서 연화는 따뜻한 열기에 끄은 몸을 녹이며 이 소박한 음식만으로도 할머니의 기력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성껏 쏜 시래기 죽이 완성되자 연화는 아끼던 깨끗한 사발에 조심스럽게 죽을 담아 작은 소반 위에 단정하게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궁이 열기 덕분에 훈훈한 온기로 채워져 있었고 노파는 눈을 감은 채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을 내쉬며 고단했던 피로를 달래는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날이 꽤 많이 저물었는데 이제 그만 일어나셔서 따뜻한 죽이라도 한술 뜨시고 다시 푹 쉬시어요라고 연화가 부드럽게 속삭이며 소반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건넸지요.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방 안 가득 퍼지자 노파는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는 자신을 정성껏 보살피는 어린 소녀를 무척이나 대견하고 따스한 눈빛으로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시래기 죽을 입으로 가져가 한 모금 넘기더니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맛에 감동한 듯 빙그레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비록 진수성찬은 아니었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맛보는 이 따뜻한 죽. 한 그릇은 세상 어떤 귀한 보양식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게 느껴졌던 것이 분명했지요. 연화는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줄임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조금도 부끄럽거나 슬프게 생각하지 않고 깊은 기쁨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오래된 집에서 새로운 온기를 나누며 함께 겨울밤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녀에게는 큰 축복이자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산골의 겨울밤은 길고 고요했으며 창밖으로는 매서운 바람이 윙윙거리며 불고 있었지만 초가집 안방만큼은 포근하고 아늑한 공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노파는 그릇 바닥까지 비워 죽을 다 먹은 뒤 이불깃에 몸을 파묻으며 아가네 덕분에 오늘은 내 평생 가장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인자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빈 사발을 챙기고 이불을 꼼꼼하게 매만져주며 할머니 편안히 주무시어요. 내일 아침에는 기력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소녀의 맑은 미소는 추운 겨울을 녹이는 봄볕처럼 환하게 비추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혈육보다 끈끈하고 따뜻한 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빈 소반을 들고 조용히 부엌으로 나와 물로 깨끗하게 그릇을 씻어 찬장에 엎어놓은 뒤 남은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재를 한 번 더 꼼꼼히 덮어두었습니다. 내일은 마을로 내려가 구석에 모아두었던 말린 산나물이라도 내다 팔아 약간의 좁쌀이라도 구해와야겠다고 마음속으로 작게 다짐하며 매서운 바람이 스며들지 못하게 부엌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지요. 방으로 돌아온 소녀는 평화롭게 잠든 노파의 곁에 작은 몸을 웅크리고 누워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따뜻한 집이 앞으로도 무사히 겨울을 넘길 수 있기를 속으로 조용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새록새록 옅은 잠에 빠져드는 연화의 귓가에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의 부드러운 소리와 노파의 편안한 숨소리가 마치 고요한 자장가처럼 들려오며 깊고 평온한 산골 마을에
첫 번째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면서 연화의 지극한 정성과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노파는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 조금씩 기력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워하던 노파였지만 이제는 방바닥에 혼자 기대어 앉아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었지요. 연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차가운 우물물로 정성껏 미음을 쓰고 방 안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 아궁이를 돌보며 부모님이 남기신 이 집에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비록 곳간은 비어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풍요롭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노파는 가끔 연하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어린 나이에 홀로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소녀의 갸륵한 심성에 깊은 감동을 받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아가, 네가 이 늙은이를 살리기 위해 네 귀한 식량을 다 내어주었으니 이 빚을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라며 노파가 미안한 기색을 내비칠 때마다 연화는 그저 해맑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그런 걱정은 마시고 어서 기운이나 차리셔요. 봄이 오면 산에 널린 게 나물이니 그때까지만 잘 버티면 됩니다. 라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연화는 낡은 이불깃을 꼼꼼하게 여며주었지요. 소녀의 말씨에는 한 점의 거짓이나 후회도 묻어나지 않아 노파의 마음을 더욱 애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초가집 안에서는 평온하고 따스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지만 바깥 세상의 매서운 바람은 단지 날씨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타고 넘어와 조용한 산골 마을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하늘이 잔뜩 흐려지고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할 무렵 굳게 닫혀있던 연안에 집 낡은 쌀이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 큰 소리로 소녀를 부르는 불길한 소리가 들려왔지요. 연화야, 이 추운 날에 방구석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널 보러 얘까지 찾아왔다라는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의 주인공은 바로 이웃 마을에 사는 욕심 많고 심술궂은 친척 아주머니였습니다. 평소에는 연화를 거들떠보지도 않던 아주머니가 웬일인지 불쑥 찾아온 것입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눈이 잔뜩 묻은 신발을 마루에 쿵쿵 소리가 나도록 거칠게 털어내더니 주인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다짜고짜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날카로운 눈초리로 방 안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평소에도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좋아하고 남이 가진 작은 물건 하나라도 탐을 내어 기어코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주머니는 부모님이 남긴 연화의 집과 가재도구에도 은근히 눈독을 들이고 있었지요. 아이고, 이 추운 날에 땔감도 없이 어찌 살려고 이리 궁상을 떨고 있느냐. 혹시 돈 될 만한 물건이라도 숨겨두고 혼자 호강하는 건 아니겠지라며 아주머니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번뜩이는 시선은 이내 방 한구석에 조용히 누워있는 낯선 노파의 허름한 모습에 머물렀고 순간 깜짝 놀라며 얼굴을 흉측하게 일그러뜨리고는 코를 막으며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아니, 연안의 인연,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를 이런 거지 노파를 함부로 집안에 들이다니. 네가 정녕 미친 것이 아니냐라며 아주머니는 당장이라도 큰일이 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소리쳤지요. 갑작스러운 호통에 놀란 연화가 황급히 달려와 아주머니 산속에서 얼어 돌아가실 뻔한 분을 모셔온 것뿐입니다. 제발 소리를 낮춰주셔요. 할머니께서 놀라십니다라며 앞을 가로막고 나섰지만 아주머니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연화를 거칠게 밀쳐내며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부모가 남겨준 이 귀한 집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병든 거지를 주워와서 밥을 축내고 있어 당장 내쫓지 못할까라며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노파를 보호하기 위해 재빨리 일어나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어찌 모른 척 길바닥에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이 집은 제가 알아서 건사할 테니 걱정 마셔요라고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대답했지요. 평소 순종적이고 말대꾸 한 번 하지 않던 연화가 이토록 강하게 나오자 아주머니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더욱 도끼 품은 눈빛으로 노파의 허름한 보찜을 유심히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이리도 감싸고 도는 것을 보니 저 늙은이가 필시 훔친 보물이라도 잔뜩 숨기고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네가 피 같은 식량을 축내가며 저런 수고를 할 리가 없지라며 아주머니는 억지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기가 막혀 무슨 끔찍한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할머니는 그저 길을 잃고 조난당하신 불쌍한 분일 뿐입니다. 보물 같은 것은 당치도 않습니다라고 해명했지만 탐욕의 눈이 먼 아주머니의 귀에는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속으로 저 수상한 노파를 관아에 넘기고 보찜을 뒤져보면 필시 값나가는 물건이 나올 것이다. 라는 엉뚱하고도 흉악한 계획을 세우며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지요. 아주머니는 노파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이보시오. 늙은이 남의 귀한 딸내미 집에서 빈대부터 호의호식하지 말고 당장 그 더러운 짐을 싸서 당장 나가시오. 관아에 고발당하기 싫으면 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떠나란 말이오라고 협박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외침에 잠에서 깬 노파는 깜짝 놀라 기침을 연거푸 쏟아내며 괴로워했고 연화는 눈물을 글썽이며 노파의 등을 쓰다듬고는 아주머니 제발 그만하셔요. 정가시려거든 제가 모시고 갈 터이니 할머니께는 험한 말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연화의 애원을 차갑게 무시한 채 콧방귀를 뀌며 방을 쿵쿵거리며 빠져나가더니 마당을 가로질러 마을 쪽으로 바쁘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로 내려간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물가로 달려가 짐짓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이며 속으로는 잔뜩 부풀려진 헛소문을 퍼뜨릴 생각에 혀를 날름거리며 헛기침을 크게 한번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저 산골짜기 연화년이 단단히 미쳐버렸소. 어디서 흉악한 도적년 같은 늙은이를 숨겨두고 매일 밤마다 은밀하게 수군거리고 있다지. 모요라며 아주머니는 목소리를 한껏 높여 과장되게 떠벌리기 시작했지요. 물을 깃던 마을 아낙네들이 깜짝 놀라며 아니 그 착하고 얌전한 연화가 그럴 리가 있소. 대체 무슨 꿍꿍이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였단 말이오라며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자 더욱 신이 나서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겉으로는 허름한 거지 차림을 하고 있지만 품속에는 관아에서 훔친 금은보화를 잔뜩 감추고 있는 게 틀림없으라며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지어냈습니다. 연화 그 요망한 것이 필시 그 보물에 눈이 멀어 도적을 숨겨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 이러다가 우리 마을 전체가 관아로 끌려가 큰 곤초를 치르게 생겼소라는 아주머니의 악의적인 이간질의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점차 두려움과 의심이 피어올랐지요. 순식간에 조용하던 산골 마을은 연환의 집에 숨어 있다는 정체불명의 노파와 훔친 보물에 대한 흉흉한 소문으로 들썩거리며 발칵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매서운 겨울 바람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온 마을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고 집집마다 화롯가에 모여 앉은 사람들은 연화와 낯선 노파의 이야기를 안주
사마 수군거리며 걱정과 불안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당장 촌장 어른을 모시고 가 연화를 쫓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이는 행여나 도적패들이 안가품을 하러 마을에 들이닥칠까봐 밤마다 문단속을 철저히 하며 잠을 설치는 등 흉흉한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지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며 착하게 살아왔던 연화의 평판은 욕심 많은 아주머니의 교활한 새치 혀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서운 범죄자를 숨겨주는 파렴치한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땔감을 구하기 위해 빈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려던 연화는 동네 어귀에서 마주친 마을 사람들의 싸늘하고 회피하는 듯한 시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안부를 묻던 아주머니들은 연화를 보자마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종종걸음으로 자리를 피했고, 아이들마저 부모의 옷자락 뒤에 숨어 연화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흘겨보았지요. 대체 하룻밤 사이에 마을 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인가? 라며 연화는 영문도 모른 채 깊은 상처를 받고 눈물이 핑 도는 것을 간신히 참아내며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하여 두레박을 내리려던 연화는 마침 물을 길러 나온 이웃집 할머니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렸지만, 할머니는 연화의 인사를 모른 척하며 쯧쯧 혀를 차고는 바구니를 들고 횡하니 등을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연화는 어제 다녀간 친척 아주머니가 필시 마을에 끔찍한 헛소문을 퍼뜨려 사람들의 마음을 흉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과 동시에 깊은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지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을 지키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려 했을 뿐인데 어찌하여 세상은 이토록 매정하고 잔인하게 나를 몰아세우는 것일까라며, 소녀는 우물물에 비친 자신의 야윈 얼굴을 바라보며 남몰래 소리 없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연화는 방 안에서 들려오는 노파의 잔기침 소리에 애써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고 밝은 표정을 지어 보이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오해 속에서도 연화는 자신이 선택한 이 선의를 결코 후회하거나 포기할 생각이 없었으며, 이 가엾은 노파가 완전히 건강을 되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피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지요. 비록 세상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욕할지라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따뜻한 집안에서만큼은 그 어떤 찬바람도 들어오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내어 노파의 평안을 지켜주는 것이 자신의 유일한 도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하늘에서 다시 굵은 눈발이 흩날리고 매서운 바람이 마당을 휩쓸기 시작할 무렵, 연안의 집 낡은 쌀이문 밖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하며 조심스럽게 인기척을 내는 소리가 들려와 연화는 긴장한 채 마루로 나갔습니다. 쌀이문 너머에는 과거 연화의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부터 이 집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던 마음씨, 착하고 지혜로운 늙은 나무꾼 할아버지가 지게에 마른 장작을 한가득 짊어진 채 서 계셨지요. 연화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버선발로 마당으로 뛰어나가 할아버지, 이 험한 날씨에 어찌 이리 무거운 땔감을 지고 예까지 오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어 굳은 몸을 녹이셔요라며 할아버지의 언손을 덥석 잡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나무꾼 할아버지는 빙그레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마당 한 구석에 짊어지고 온 마른
땔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내며 낡은 초가집과 연화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깊고 그윽한 눈빛으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마을 우물가에서 떠도는 흉흉한 소문을 모두 전해 듣고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연화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를 보는 순간 그 모든 헛소문이 부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연화야, 마을에 떠도는 해괴망측한 소문 때문에 네 마음고생이 심할 것 같아 땔감을 핑계 삼아 한 걸음에 달려왔단다. 부모님 잃고 홀로 사는 네가 몹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내 가슴이 다 찢어지는구나라며 할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위로의 말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할아버지, 저는 그저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가는 불쌍한 할머니를 살려드린 것뿐인데 사람들은 왜 저를 도적을 숨겨준 나쁜 아이로 모는 걸까요? 라며 하소연했습니다. 나무꾼 할아버지는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연화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억울해하는 소녀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주었고,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어린 소녀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헛된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평생을 살아오며 뼈저리게 경험했던 할아버지였기에 연화에게 닥친 이 위기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할아버지는 연화의 어깨를 지그시 잡고 눈을 맞추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탐욕에 눈이 먼 자의 마른 독과 같으니 내 맑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문단속을 철저히 하거라라고 분명하고 단호한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이 짧지만 깊은 뜻이 담긴 한마디는 억울함에 흔들리던 연화의 여린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소녀는 눈물을 훔치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 깊 새겨 듣고는 결연한 표정으로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문과 비난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자신이 옳다고 믿는 선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소중한 집과 그 안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온전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조언을 마친 나무꾼 할아버지는 바람이 더욱 거세지니 나는 이만 산을 내려가 보마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너라라며 따뜻한 당부를 남기고는 빈지게를 짊어진 채 다시 눈 내리는 험한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연화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눈보라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를 올렸고, 마당 구석에 수북하게 쌓여있는 마른 장작들을 바라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뭉클하고 뜨거운 용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세상 모두가 자신을 등진다 해도 이렇게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어떤 무서운 폭풍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강한 확신과 안도감이 소녀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날이 다시 저물고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이자 밖에서는 나무가 꺾일 듯이 무서운 바람이 불어닥쳤지만 연화는 할아버지의 당부대로 마당의 쌀이문을 평소보다 더욱 단단하게 걸어 잠그고 부엌의 문단속까지 꼼꼼하게 살피며 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연화는 아궁이에 할아버지가 주고 가신 든든한 장작을 넉넉하게 넣고 불을 지폈고, 곧이어 방바닥이 절절 끓을 정도로 따뜻해지자 꽁꽁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에 피로가 눈 녹듯이 스르르 풀리며 옅은 졸음이 밀려왔지요. 방 한가운데 자리 잡은 노파는 바깥 세상의 시끄러운 소문이나 흉흉한 민심은 전혀 모른 채 그저 따뜻한 방바닥에 몸을 뉘고 고른 숨을 내쉬며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등잔불의 심지를 조심스럽게 도두어 방안을 밝히고는 낡은 반지꼬리를 꺼내어 노파가 입고 있던 찢어지고 해진 허름한 겉옷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꿰매기 시작하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비록 못된 친척 아주머니가 퍼뜨린 악의적인 소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되었지만 연화는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며 묵묵히 바느질에 집중하여 거친 옷감을 부드럽게 이어 나갔지요.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산에 올라가 혹시라도 눈을 뚫고 도단한 겨울 약초가 있는지 살펴보고 할머니께 다려드려야겠다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소녀는 다가올 내일의 희망을 잃지 않고 작은 일상에 충실하기로 굳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눈보라는 더욱 기승을 부리며 낡은 초가집의 지붕을 세차게 때렸지만 연화가 꼼꼼히 흙을 발라 막아둔 문풍지 덕분에 틈새로 스며드는 외풍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고 방 안은 여전히 아늑하고 따뜻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마친 연화는 옷을 잘 개어 노파의 머리맡에 가지런히 놓아두고는 부모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다락방 쪽을 향해 조용히 두 손을 모아 눈을 감고 오늘의 무사함에 감사하는 짧고 진실한 기도를 올렸지요. 어머니 아버지 비록 세상이 저를 오해하고 비난할지라도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이 집과 할머니를 온전히 지켜내겠습니다. 부디 저에게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강인한 용기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라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부모님의 영혼을 불렀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누운 연화는 나무꾼 할아버지가 해주셨던 따뜻한 조언을 귓가에 맴도는 노랫말처럼 마음속으로 수백 번이나 반복하여 되뇌며 못된 아주머니가 퍼뜨린 독약 같은 소문이 자신의 맑은 영혼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아무리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 닥치고 온갖 억측과 비방이 난무하더라도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따뜻한 집에 온기만큼은 결코 뺏기지 않겠다는 소녀의 굳은 의지는 그 어떤 훌륭한 방패보다도 더욱 견고하고 굳건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잠시 뒤 연화의 고른 숨소리가 방 안에 퍼지기 시작했고 노파의 편안한 숨소리와 어우러져 깊고 고요한 산골 마을의 두 번째 밤은 바깥의 험악한 폭풍우를 뚫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이웃 마을에 있는 친척 아주머니의 집 안방에서는 탐욕에 눈이 먼 아주머니가 따뜻한 화롯불을 쬐면서도 연환의 집에 누워있던 노파의 허름한 보찜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그 안의 물건을 훔쳐낼 수 있을지 흉악한 궁리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더러운 천 조각들 사이로 번쩍이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는 것을 내 직감으로 느꼈어. 그 어린 년이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다니 내일은 아예 작정을 하고 쳐들어가서 그 보따리를 통째로 빼앗아 오고야 말 테다라며 아주머니는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방 안 가득 퍼지는 화롯불의 붉은 기운은 마치 아주머니의 끝없는 욕심과 검은 속내를 보여주는 듯 불길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남의 물건을 갈취하여 벼락부자가 되겠다는 어리석은 환상만이 가득 차올라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헛된 욕망과 마을의 흉흉한 소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연화의 낡은 초가집은 깊은 침묵 속에서 눈 내리는 밤의 고요함을 온전히 품어 안으며 흔들림 없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있었습니다. 거센 눈보라가 아무리 거칠게 창호지를 때려도 집안 가득 채워진 연화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과 생명을 살리려는 고귀한 의지는 촛불처럼 은은하게 타오르며 외부의 모든 악의적인 기운을 따뜻한 온기로 덮어버리고 조용히 정화해내고 있었지요.
내일 아침 해가 떠오르고 또 다른 거친 시련이 이 작은 초가집 문을 두드린다 할지라도 연화는 늙은 나무꾼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흔들림 없이 이 고요하고 따뜻한 밤에 평화를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밤새도록 미친 듯이 몰아치던 매서운 눈보라가 마침내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맑고 투명한 겨울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어와 꽁꽁 얼어붙었던 초가집에 차가운 공기를 아주 조금씩 따뜻하게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일찍 일어나 지난밤 정성껏 꿰매어둔 깨끗한 겉옷을 할머니의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놓아두고는 아궁이에 남은 장작을 넉넉히 밀어넣어 방 안의 온기가 오랫동안 머물도록 꼼꼼하게 살피며 하루를 부지런히 시작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어제 나무꾼 할아버지께서 주신 따뜻한 조언을 가슴속 깊이 새긴 연화는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할머니의 기력 회복에 꼭 필요한 귀한 겨울 약초를 캐기 위해 눈 덮인 뒷산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기로 굳게 결심했지요. 깊게 잠든 할머니가 혹시라도 깨어날까봐 발소리를 죽인 채 방문을 조심스럽게 닫고 나온 연화는 낡고해진 집신을 단단히 고쳐 신고 작은 대바구니를 허리춤에 야무지게 찬 뒤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쌀이문을 나서기 전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며 행여나 못된 친척 아주머니나 흉흉한 소문을 믿는 마을 사람들이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경계했지만 다행히 아침의 산골, 마을은 사람 그림자 하나 없이 그저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했지요. 할머니께서 깨어나시기 전까지 서둘러 산에 다녀와야겠어. 이 눈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품고 자라난 기특한 약초들이 분명히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라고 연화는 속으로 굳 다짐하며 매서운 아침 공기를 가르고 산길로 향하는 좁은 길목으로 성큼성큼 접어들었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어제보다 한층 더 미끄럽고 험난하여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푹푹 빠지고 차가운 눈송이가 바짓가랑이를 파고들었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고 굽은 소나무가 늘어선 바위 틈을 향해 부지런히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며칠 전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노파를 업고 내려왔던 그 끔찍하고 험한 길이었지만 지금 소녀의 발걸음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숭고하고 따뜻한 목적 하나로 가득 차 있었기에 무거운 피로도 잊은 채 묵묵히 앞으로만 전진할 자수 있었지요. 두꺼운 눈 더미를 맨손으로 조심스럽게 헤치고 얼어붙은 흙을 나뭇가지로 파내며 추위 속에서도 푸른 빛을 잃지 않은 약초의 잔뿌리를 발견할 때마다 연화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웃으며 언 손을 호호 불어녹였습니다. 한편 연화가 그렇게 산속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약초를 캐느라 추위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동안 연환의 초가집 주변에는 어제의 그 탐욕스러운 친척 아주머니가 주위를 은밀하게 살피며 뱀처럼 교활한 모습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침 일찍부터 연환의 집을 멀리서 유심히 감시하다가 연화가 바구니를 메고 산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자마자 드디어 방해물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서둘러 빈집으로 다가왔던 것이지요. 오냐, 그 어린 년이 산으로 갔으니 이제 이 집안에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병든 늙은이 혼자 남아있겠구나. 오늘이야말로 그 수상한 보찜 속에 숨겨진 금은보화를 내 차지로 만들고야 말 테다라며 아주머니는 시커먼 욕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는 닫힌 쌀이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와 마당을 성큼성큼 가로지르더니 주인의 허락도 없이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는 마치 먹잇감을 찾은 굶주린 짐승처럼 번뜩이는 눈빛으로 좁고 어두운 방 안을 매섭고 날카롭게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아궁이 열기 덕분에 방 안은 훈훈했고 노파는 연화가 꿰매어준 깨끗한 옷을 덮고서 여전히 세상 모르게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 있었지만 아주머니의 눈에는 그 평화로운 광경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노파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허름한 보찜만이 크게 보일 뿐이었지요. 숨죽여 자고 있는 노파의 평온한 숨소리를 철저하게 무시한 채 아주머니는 발소리를 죽여 노파의 곁으로 은밀하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길게 뻗어 낡고 초라한 천으로 꽁꽁 묶여 있는 문제의 보찜을 덥석 움켜쥐었습니다. 보찜을 방 한가운데로 거칠게 끌고 나온 아주머니는 노파가 혹시라도 깨어날까봐 조바심을 내면서도 탐욕에 이끌려 보찜을 묶고 있는 낡은 매듭을 거칠고 다급한 손놀림으로 마구 잡아당겨 서둘러 풀어헤치기 시작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매듭이 풀리고 낡은 천 조각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그 속에는 빛바랜 낡은 옷가지들과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버선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허름하고 작은 생활용품들이 무질서하게 뒤엉켜 쏟아져 나와 흙먼지를 일으키며 바닥을 어지럽혔지요. 아주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흥겉으로는 영락없는 거지에 짐짝처럼 보이지만 이 속 어딘가에 필시 훔쳐온 귀한 보물단지가 숨겨져 있을 것이 분명해 내 눈은 절대 속일 수 없지라고 중얼거리며 미친 듯이 짐 속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운 옷가지들을 휙휙 바닥으로 던지며 미친 듯이 바닥을 살피던 아주머니의 손끝에 갑자기 부드럽고 매끄러운 감촉의 천이 닿았고 그 순간 아주머니의 탐욕스러운 두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이 커다랗게 변하며 숨을 헉헉 들이마셨습니다. 허름하고 거친 무명천들 사이에서 툭 하고 굴러떨어진 것은 평범한 백성들은 평생 가야 한 번 구경조차 할 수 없는 눈부시게 화려하고 찬란한 빛깔을 뿜어내는 최고급 비단, 자락이었으며 그 비단은 범상치 않은 윤기를 자랑하고 있었지요. 아주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붉고 고운 비단 자락을 조심스럽게 집어들고는 이리저리 뒤집어 보며 아니 이 귀하고 값비싼 비단이 대체 왜 이런 냄새나는 거지에 보따리 속에 들어 있단 말이냐 내 예상이 적중했구나라며 쾌재를 부르며 낄낄거렸습니다. 흥분에 휩싸인 아주머니가 비단을 힘껏 잡아당겨 꺼내려는 찰나 비단 속에 고이 감싸여 있던 묵직하고 단단한 무언가가 방바닥으로 둔탁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고 그것은 영롱하고 푸른 빛을 내뿜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옥패였음이 눈앞에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옥패는 그 표면에 정교하고 웅장한 용의 문양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그 자태가 너무나 고귀하고 위엄이 넘쳐 흘러 무식하고 욕심 많은 아주머니조차 순간적으로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압도적인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지요. 세상에나 이것이 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황궁에서나 쓸 법한 이 엄청난 보물이 어찌하여 이런 낮고다 쓰러져가는 촌구석 초가집에 떨어져 있단 말인가라며 아주머니는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인 비명을 애써 삼키며 옥패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진귀한 보물을 눈앞에 두고 아주머니의 심장은 터질 듯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방바닥에 떨어진 옥패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소매에 슬쩍 숨기려던 순간 등 뒤에서 무거운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와 거친 움직임 때문에 깊은 잠에서 깨어난 노파가 어느새 몸을 반쯤 일으켜 세운 채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으로 자신의 보찜을 뒤지고 있는 침입자의 무례한 행동을 차가운 시선으로 뚫어지게 응시하며 노여움을 표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 인연 감히 뉘안전이라고 주인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남의 귀한 물건에 더러운 손을 대고 행패를 부리는 것이냐. 당장 그 옥패를 바닥에 내려놓지 못할까라는 노파의 호통은 병자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위험 있고
단호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노파의 쩌렁쩌렁한 기세에 눌려 변명이라도 했겠지만 이미 엄청난 보물에 눈이 멀어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아주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콧방귀를 세게 뀌며 노파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더 큰 소리로 악다구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뻔뻔한 도적년이 어디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이냐. 관아에서 이 귀한 보물을 훔쳐 달아나다가 이 산골까지 숨어들어온 것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당장 포졸들을 불러 널 하옥시키고 이 물건은 관아에 바칠 것이다라며 아주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지요. 옥패를 단단히 거머쥔 아주머니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듯이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노파를 더욱 거칠게 몰아세웠고 노파는 병든 몸을 부들부들 떨며 무엄한 백성의 행동에 기가 막힌 듯 입술을 깨물며 매서운 눈으로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에서 부지런히 약초를 캐어 바구니에 가득 담아 기쁜 마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연화가 쌀이 문을 열고 들어서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낯설고 시끄러운 고성에 깜짝 놀라 바닥에 바구니를 떨어뜨리고 헐레벌떡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문을 열어젖힌 연화의 눈앞에는 어지럽게 널브러진 할머니의 허름한 짐들과 방바닥에 떨어진 붉은 비단자락, 그리고 할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악을 쓰며 손에 정체모를 옥패를 꽉 쥐고 있는 친척 아주머니의 흉측한 모습이 펼쳐져 있었지요.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연화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다급히 노파의 앞을 가로막아 서서 옥패를 빼앗으려는 아주머니를 온몸으로 강하게 밀쳐내며 단단하고 결연한 목소리로 크게 소리치며 맞섰습니다. 아주머니, 대체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아무리 욕심이 나셔도 그렇지 어찌 누워 계신 어르신의 짐을 뒤지고 도둑으로 몬단 말입니까? 당장 그 물건을 내려놓고 나가주십시오라며 연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착했던 연화가 맹렬한 기세로 가로막자 아주머니는 놀랐지만 이내 옥패를 들어 올리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더욱 기고만장한 태도로 방안을 휘젓고 다녔지요. 내 인연, 내가 이 보물을 보고도 저 늙은이를 감싸는 것을 보니 너도 한통 속이 분명하구나. 내가 이 물건을 증거로 삼아온 마을에 너희들의 실체를 낱낱이 까발려 주마라며 아주머니는 협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패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품속에 깊이 숨긴 아주머니는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방문을 걷어차고 마당으로 뛰어나가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치며 마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여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내 말이 맞았소. 저 늙은이는 관아를 턴 흉악한 도적이 틀림없소. 내 손에 그 명백한 증거물이 있으니 어서들 이리로 와서 저 도적년들을 관아로 끌고 갈 준비를 서두르시오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발악을 했지요. 아주머니의 요란하고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조용하던 겨울 산골 마을의 정막을 거칠게 찢어 놓았고 근처에서 땔감을 패거나 우물가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손에 들던 일거리를 내팽개치고 연환의 집 쪽으로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밖에서 아주머니가 소란을 피우며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는 동안 연환은 황급히 방문을 닫고 덜덜 떨고 있는 노파의 차가운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키기 위해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거듭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너무 놀라지 마셔요. 저 아주머니가 탐욕에 눈이 멀어 헛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니 제가 나가서 마을 어르신들 앞에서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오해를 풀겠습니다. 부디 마음을 편히 가지시고 이곳에 앉아 계셔요라며 연화는 결연하게 말했지요. 늙고 병든 노파는 연화의 진심 어린 눈빛과 굳건한 태도를 보며 거친 숨을 천천히 고르기 시작했고 고개를 끄덕이며
소녀의 의로운 행동을 말없이 지지해 주었지만 그녀의 매서운 눈동자에는 아주머니를 향한 서늘한 분노가 여전히 서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진 낡은 옷가지들과 흙먼지가 묻은 허름한 보찜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아 다시 단정하게 묶어 노파의 머리맡에 놓아두고는 흐트러진 옷고름을 단단히 고쳐매며 바깥으로 나갈 채비를 마쳤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소중하고 평화로운 초가집에서 거짓과 탐욕이 날뛰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불쌍한 할머니를 도둑이라는 억울한 누명 속에서 고통받게 할 수는 결코 없다고 굳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어제 나무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내 맑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거짓은 결코 나를 해칠 수 없다고. 이제 내가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이 어리석은 소란을 잠재워야만 해라고 속으로 외치며 연화는 힘차게 방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연화가 마당으로 걸어 나오자 이미 좁은 마당과 낡은 쌀이문 밖에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동네 사람들과 촌장 어른까지 모여들어 발디딜 틈 없이 웅성거리며 매우 험악하고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친척 아주머니는 촌장 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품속에서 빼앗은 옥패를 과장된 몸짓으로 꺼내어 번쩍 들어올리며 어르신 똑똑히 보십시오. 이 눈부신 보물이 바로 저거지. 노파의 보찜 속에서 굴러나온 것입니다라며 득의양양하게 외쳤지요. 햇빛을 받아 푸른 광채를 뿜어내는 정교한 옥패를 처음 본 마을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자태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경악했으며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일제히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 찬 눈초리로 마루에 선 연화를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을 깨고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촌장 어른이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앞으로 나서서 아주머니의 손에 들린 옥패를 매서운 눈빛으로 한참 동안 이리저리 꼼꼼히 살펴보며 턱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이토록 정교한 용문양이 새겨진 옥패는 필경나라의 아주 높으신 귀족이나 황실에서나 지닐 법한 진귀한 물건이건을 어찌하여 산골에 쓰러진 노파의 짐 속에 들어있단 말인가라며 촌장 어른은 심각한 어조로 중얼거렸지요. 촌장의 입에서 황실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마을 사람들은 더욱 겁에 질려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험악한 표정의 사내 몇몇은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쳐들어가 당장 노파의 멱살을 잡고 관하로 끌고 갈 기세로 소매를 걷어붙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연화는 조금도 주눅들거나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흥분한 마을 사람들과 탐욕스러운 친척 아주머니를 향해 맑고 또렷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동네 분들 부디 이 아주머니의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헛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저 방 안에 계신 할머니는 결코 보물을 훔쳐 달아난 무서운 도적이 아닙니다라며 연화는 간절하게 호소했지요. 저는 그저 며칠 전 거센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어가는 가엾은 목숨을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제 집으로 모셔와 미음을 끓여드리고 보살펴드렸을 뿐 맹세코 도적질에 가담하거나 몹쓸 짓을 꾸민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라고 진실을 말했습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항변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눈이 멀어 옥패를 독차지하려는 속셈으로 가득 찬 친척 아주머니는 눈을 부릅뜨고 연화의 말을 거칠게 자르며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려 교활하게 입을 놀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저 간사한 계집애의 거짓 눈물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요. 도적이 아니면 이 어마어마한 옥패를 어찌 설명한단 말이오. 분명 둘이 짜고
보물을 숨겨 한몫 단단히 챙기려 한 것이오라며 악을 쓰며 억지를 부렸지요. 아주머니의 악독한 선동에 동조한 일부 마을 사람들은 연화를 향해 돌을 던지려는 듯 험악한 태도를 취하며 맞아 어서 저 늙은이와 연화를 줄로 묶어 관하로 끌고 가서 낱낱이 조사받게 합시다라고 소리치며 마당으로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마당 한구석에서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늙은 나무꾼 할아버지가 묵직한 지게 막대기로 땅을 세게 내리치며 다들 그 흥분한 입들을 당장 다물지 못할까 가엾은 아이를 이리 억울하게 몰아세우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천둥같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쩌렁쩌렁한 나무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마당을 메우고 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할아버지는 연화의 곁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촌장 어른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엄숙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훈계를 이어갔지요.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부모를 잃고 홀로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왔는지 이 마을 사람들이 곁에서 똑똑히 지켜보지 않았소. 탐욕에 찌든 여편네의 헛소리만 믿고 착한 아이를 도적으로 모는 것은 천벌을 받을 짓이오라며 촌장을 꾸짖었습니다. 나무꾼 할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일갈에 이성을 잃고 흥분했던 일부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촌장 어른 역시 얼굴을 붉히며 손에 든 옥패와 연화의 눈물 어린 맑은 눈동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평소 연화가 어른들을 공경하고 마을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아무리 보물에 눈이 멀었다 한들 이 좁은 산골에서 도적을 숨겨두는 엄청난 짓을 벌일 위인이 못 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나무꾼 영감의 말이 맞소. 우리가 잠시 눈앞에 귀한 물건에 현혹되어 이 아이의 올바른 심성을 의심하고 성급하게 판단한 것 같으니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제대로 조사해 봅시다라며 촌장 어른이 사람들을 진정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마을 사람들이 점차 이성을 되찾기 시작하자 옥패를 독차지할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진 친척 아주머니는 누나를 이리저리 굴리며 다급한 마음에 더욱 거칠게 발악하며 생떼를 쓰기 시작하여 추악한 밑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니 촌장 어른까지 저 여우 같은 계집애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어찌합니까? 증거가 이렇게 내 손안에 명백하게 쥐어져 있는데 당장 관하로 달려가 포졸들을 데려오지 않고 뭣들 하시는 겁니까? 라며 아주머니는 발을 동동 구르며 고함을 질러댔지요. 아주머니는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자 옥패를 옷섭에 깊숙이 쑤셔놓고는 뒤로 슬금슬금 물러나며 틈을 보아 도망쳐서 이 보물을 팔아치울 궁리를 하는 듯 교활하고 비열한 미소를 입가에 흘리며 마당을 빠져나가려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결코 아주머니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쏜살같이 달려가 아주머니의 앞을 가로막으며 어르신들 저 아주머니가 훔친 할머니의 옥패를 돌려받기 전에는 절대 이 마당을 벗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라고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나무꾼 할아버지와 건장한 마을 청년들이 가세하여 아주머니의 퇴로를 철저하게 차단하자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된 아주머니는 털썩 주저앉아 흙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는 척 거짓 연기를 펼치며 동정심을 유발하려 애를 썼지만 아무도 속지 않았지요. 연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 안방문을 굳게 닫은 채 숨죽이고 있을 노파를 지키기 위해 자세를 가다듬었고 마침내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완전히 드러날 준비를 마치고 팽팽한 긴장감이 마당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안방문이 안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열리며 그동안 병석에 누워만 있던 늙은 노파가 비록 몸은 야위었지만 허리를 꼿꼿하게 세운 채 기품 있고 위엄 넘치는 발걸음으로 마루로 조용히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알아누워 있던 힘없는 할머니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노파의 두 눈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녀의 입가에는 하찮은 소란을 비웃는 듯한 서늘하고 엄숙한 미소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지요. 마당에서 옥신각신하며 싸우던 마을 사람들과 바닥에 주저앉아 억지를 부리던 아주머니조차 그 범상치 않은 노파의 등장과 압도적인 기운에 눌려 순식간에 입을 다물었고 시끄럽던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무거운 정막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마루 끝에 선 노파는 마당 한가운데서 자신을 온몸으로 보호하며 꿋꿋하게 서 있는 연화의 작은 뒷모습을 한참 동안 따뜻하고 애틋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들어 무식한 친척, 아주머니와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묵직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내 짐 속에서 나온 물건으로 이리 소란을 피우고 있다니. 내 직접 나서서 이 진흙탕 같은 오해를 씻어내고 저 어리석은 여인의 탐욕을 만천하에 벌하여 이 착한 아이의 명예를 드높여 주리라라고 노파는 속으로 굳게 결심하며 천천히 입을 열 준비를 했지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고 낡은 초가집의 마당에서 가난한 산골 소녀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노파, 그리고 탐욕스러운 아주머니가 얽힌 이 거대한 비밀의 장막이 마침내 벗겨질 절체절명의 순간이 차가운 겨울 공기 속에서 긴박하게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루 끝에 우뚝 선 노파는 위엄있고 단호한 표정으로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고 그 압도적인 기운에 촌장 어른을 비롯한 동네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억지를 부리던 친척 아주머니조차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식은땀을 느끼며 훔쳐낸 옥패를 옷섭 깊숙이 숨긴 채 벌벌 떨면서 노파의 눈치를 살피기 바빴지요. 연화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조심스럽게 다가가 할머니 찬 바람이 이토록 매서운데 어찌 밖으로 나오셨습니까? 아직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시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무리하시면 큰일이 납니다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정하게 부축했습니다. 노파는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연화의 작은 손을 따뜻하게 토닥이며 걱정하지 말거라. 아가, 네가 나를 위해 저토록 험한 수모를 겪고 있는데 내가 어찌 편안하게 방 안에 가만히 누워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부드럽지만 아주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을 돌려 바닥에 웅크리고 있는 친척 아주머니를 매우 매섭게 노려보며 내 인연 감히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귀한 물건을 훔쳐내고도 모자라 생명의 은인인 이 착한 아이를 흉악한 도적으로 몰아세우다니 참으로 무서운 하늘이 두렵지도 않으냐라며 벼락 같은 큰 호통을 쳐서 고요한 마당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노파의 호통에 기가 죽어 몸을 움츠렸지만 품속에 품은 옥패의 값어치를 생각하며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어디서 거지 발사계 같은 늙은이가 큰 소리야. 관아에서 훔친 물건을 들키니 이제 와서 적반하장으로 억지를 부리는 꼴이 참으로 가소롭구나 라고 악을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파의 기품 있는 태도와 아주머니의 천박한 행동을 번갈아 보며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혼란스러워 웅성거렸고 촌장 어른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한 걸음 나서며 그 보물이 네 것이든 관아에 가서 명명백백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이오라며 엄숙하게 선언하려 했습니다. 촌장 어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연환의 집 뒷산 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부수며 내려오는 거친 소음이 들려와
좁은 마당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낡은 쌀이문 밖으로 쏠렸습니다. 이윽고 번쩍이는 칼을 허리에 차고 위풍당당한 갑옷을 차려입은 도성의 호위무사 수십 명이 거센 흙먼지를 일으키며 연안의 집 마당으로 순식간에 들이닥쳤고, 그들의 압도적인 위압감에 동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져 몸을 피하기 바빴지요.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 갑자기 나타난 무시무시한 군사들의 모습은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 같은 극한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선두에 선 늠름한 호위 대장은 날카로운 눈매로 마당을 샅샅이 살피더니 낡은 마루 끝에 초라한 옷차림으로 서 있는 노파를 발견하고는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내팽개치며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황급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수십 명의 무사들 역시 일제히 무기를 내려놓고 땅에 머리를 조아리며 태후마마를 뵙사옵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아 싸운데 이리 무사히 계셔주시니 천지신명께 감사할 따름이옵니다라며 우렁차고 떨리는 목소리로 일제히 인사를 올렸지요. 태후마마라는 엄청난 단어가 마당을 울리자 마을 사람들은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크나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연화는 자신이 며칠 동안 정성껏 미음을 쑤어먹이고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 불쌍한 할머니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고 귀한 신분인 조선의 태우마마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크게 놀라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촌장 어른과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라의 최고 어른을 도적으로 몰아 관아에 넘기려 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깨닫고는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차가운 눈밭 위에 납작 엎드려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연신 땅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애원하기 시작했지요. 조금 전까지 노파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의 거만한 태도는 순식간에 두려움과 공포로 변해버렸습니다.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노파의 보찜을 헤집고 귀한 옥패를 훔쳐냈던 친척 아주머니였으며, 그녀는 무사들의 위험에 짓눌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입술만 바들바들 떨 뿐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하고 반쯤 혼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주머니의 품속에 숨겨두었던 황실의 옥패가 덜덜 떠는 몸짓에 스르르 빠져나와 꽁꽁 얼어붙은 흙바닥 위로 툭 하고 굴러떨어졌고, 영롱한 푸른빛을 내뿜는 그 보물은 이제 아주머니의 끝없는 탐욕이 불러온 가장 무섭고 끔찍한 파멸의 증거로 변해버리고 말았지요. 호위 대장의 날카로운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옥패와 아주머니에게 향하자 주변의 공기는 숨막힐 듯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호위 대장은 당장이라도 칼을 뽑아들어 감히 태우 마마의 물건을 훔치고 능욕한 불경스러운 여인을 베어버릴 기세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마루에 선 태우는 조용히 손을 들어 올려 무사들의 거친 행동을 멈추게 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칼을 거두어라. 내가 미행을 나섰다가 험한 눈보라를 만나 목숨을 잃을 뻔한 것을 저기 있는 착한 연화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지극정성으로 나를 구해주었으니 이 마을은 나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푼 은인의 고장과도 같느니라라며 태우는 인자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요. 위험 넘치면서도 자비로운 태우의 한마디에 살벌했던 마당의 분위기는 아주 조금씩 부드럽게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우는 사시나무 떨듯 엎드려 있는 동네 사람들을 굽어보며 너희가 잠시 헛소문에 흔들려 눈이 멀긴 했으나 이는 본디 어리석은 한 사람의 탐욕에서 비롯된 일이니 마을 백성들에게는 엄한 죄를 묻지 않을 것이니 모두 안심하고 고개들을 들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촌장 어른과 사람들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마마, 저희의 씻을 수 없는 우매함을 이토록 자비롭게 용서해 주시니 이 크나큰 은혜를 평생토록 잊지 않고 착하게 살겠사옵니다라며 거듭절을 올리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요. 무서운 벌이 내려질까. 노심초사하던 늙은 나무꾼 할아버지 역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인자하고 자애로운 태우의 처분에 고개를 숙여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태우의 날카롭고 서늘한 시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은 친척 아주머니를 향하자 대기는 다시금 차갑게 굳어졌고 태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남의 물건을 탐내고 죄 없는 아이를 도적으로 못 내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나 오늘 이 기쁜 날에 피를 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너는 당장 이 마을을 떠나 다시는 연하의 눈앞에 나타나지 말 것이며 평생토록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참회하며 쓸쓸하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만약 어길 시에는 황실의 엄중한 법도로 다스릴 것이다라는 엄명이 마당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지요. 아주머니는 엉엉 소리내어 울며 짐을 챙기러 도망치듯 마당을 황급히 빠져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소란의 주동자가 영원히 쫓겨나고 옥패가 다시 본래의 주인인 태우의 손으로 안전하게 돌아가자 낡고 어수선했던 연환의 초가집 마당은 마침내 무거운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게 갠 하늘처럼 본래의 평온하고 고요한 분위기를 서서히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엎드려 있던 마을 사람들은 촌장 어른의 지시에 따라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태우마마께 깊은 예를 갖추어 마지막 인사를 올린 뒤 서로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각자의 집으로 뿔뿔이 조용하게 흩어져 발걸음을 돌렸지요. 거짓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소동은 연화의 굳건한 마음과 태우의 자비로움 덕분에 단 하나의 희생자도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어 작은 마을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무사들은 마당 외곽으로 물러나 든든하게 호위를 서며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고 마루에는 오직 위험 있는 태우와 아직도 놀란 가슴을 온전히 진정시키지 못한 착한 소녀 연하만이 남아 따뜻한 겨울 햇살을 받으며 서로를 다정하게 마주보고 섰습니다. 태후는 연화의 거칠고 부르튼 작은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두 손으로 꼭 감싸 쥐고는 아가, 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차가운 산속에서 진작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네, 그 맑고 사심 없는 따뜻한 심성이 이 늙은이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을 구한 것이란다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지요. 연하는 감격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조용히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습니다. 천하신 분이 감히 마마의 옥체를 알아보지 못하고 누추한 곳에 모셔 큰 불편을 드렸으니 제 죄가 참으로 큽니다. 그저 할머니께서 무사히 기력을 되찾으신 것만으로도 저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라며 연화가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태우는 연하의 눈물을 손수 다정하게 닦아주며 네가 지어준 그 따뜻한 시래기 죽 한 그릇은 황궁의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귀하고 훌륭한 생명의 양식이었으니 너는 나에게 갚을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베푼 내 생명에 은인이나 다름없단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가집 마당에는 훈훈하고 감동적인 정이 봄눈 녹듯 부드럽게 흘러넘쳐 차가운 겨울 바람마저 훈훈하게 만들고 있었지요. 연화는 며칠 동안 폭풍처럼 휘몰아쳤던 수많은 사건들이 모두 꿈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고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 짓던 어제의 근심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으며 오직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집을 지켜냈다는 깊고 충만한 안도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오해와 못된 친척, 아주머니의 악랄한 협박 속에서도 늙은 나무꾼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 끝까지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낸 스스로가 무척이나 대견하게 느껴져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잔잔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지요. 모든 시련이 무사히 지나간 지금 이 작은 초가집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포근한 최고의 안식처로 다시금 굳건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마당을 둘러본 뒤 비록 내가 황궁으로 곧 돌아가야 할 몸이나 오늘 밤만큼은 나를 살려준 이 따뜻한 초가집에서 너와 함께 오붓하게 마지막 겨울밤에 정취를 나누며 조용히 머물고 싶구나라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안하셨습니다. 호위 대장이 흠칫 놀라 황급히 마마 옥체 보존을 위해 어서 편안하고 안전한 궁으로 황궁하심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이런 누추한 곳에서 계속 머무시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옵니다. 라고 충언을 올렸지만 태후의 뜻은 바위처럼 굳건하여 아무도 꺾을 수가 없었지요. 연화는 태후의 따뜻한 배려에 뛸 듯이 기뻐하며 가장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드리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밝은 얼굴로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소란스러운 하루가 지나고 붉은 노을이 서산 너머로 아름답게 물들기 시작하자 연한의 집은 언제 큰일이 있었냐는 듯 평소에 차분하고 조용한 일상의 풍경으로 돌아와 산골 마을 특유의 아늑하고 고요한 정막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무사들은 마을 외곽과 마당 주변에 보이지 않게 자리 잡아 삼엄한 경계를 펼치면서도 연화의 소박한 집안일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숨을 죽였고 덕분에 초가집 주변은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연화는 부서진 쌀이문을 잘 여며 닫고 마당에 어지럽게 찍힌 발자국들을 빗자루로 깔끔하게 쓸어내며 집안에 어수선했던 기운을 말끔히 털어내고 새로운 저녁을 맞이할 차분한 준비를 부지런히 서둘렀습니다. 날씨는 여전히 매섭게 추웠지만 굳게 닫힌 부엌 안에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김과 함께 구수하고 정겨운 냄새가 가득 퍼지며 얼어붙은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녹여주는 따뜻한 생명력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고 아궁이 불빛은 연화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연화는 무사들이 마을에서 구해다 준 넉넉하고 귀한 쌀을 씻어 가마솥에 안치고 낮에 뒷산에서 정성껏 캐온 겨울 약초들을 깨끗하게 손질하여 맑은 물에 푹 달여내며 태후 마마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정성스러운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요. 타닥타닥 경쾌하게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는 마치 그동안 연화가 겪었던 마음고생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부드러운 노랫소리처럼 부엌 안을 포근하게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다 끝나갈 무렵 늙은 나무꾼 할아버지가 다시 초가집을 찾아와 부엌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연화야, 오늘 하루 참으로 고생이 많았구나. 내 굳건한 마음이 하늘에 닿아 큰 복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다 시원하고 통쾌하구나라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연화는 반가운 마음에 부엌문을 활짝 열고 할아버지께서 어제 해주신 말씀 덕분에 제가 무서운 소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무사히 할머니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크나큰 은혜를 입었습니다라며 깊은 감사와 존경에 마음을 담아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지요. 할아버지는 연화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려 주시며 모든 것은 네 착한 심성이 이뤄낸 기적이니 앞으로도 그 맑은 마음을 절대 잃지 말고 살아가거라라는 덕담을 남기셨습니다. 밤이 완전히 깊어지자 연화는 정성껏 지은 하얀 쌀밥과 맑게 끓인 약초차를 정갈한 소반에 받쳐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태우 마마 앞에 매우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내려놓으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태후는 며칠 전 차가운 눈더미 속에서 생사를 오갈 때 연화가 먹여주었던 묽은 시래기 죽을 떠올리며
오늘 눈앞에 놓인 따뜻한 쌀밥에서 연하의 변함없이 순수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는 깊은 감동의 미소를 지으셨지요. 황궁의 수많은 상궁들이 차려내는 화려하고 값비싼 수라상도 이토록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지는 못했는데 네가 지어준 이 소박한 밥상은 내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진수성찬이로구나라며 태후는 기쁘게 수저를 드셨습니다. 식사를 마친 태후는 방바닥의 훈훈한 온기를 즐기며 연화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한 뒤 내가 궁으로 돌아가면 너를 궁으로 불러들여 내 곁에 두고 친딸처럼 아끼며 남은 평생을 보살펴주고 싶은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다정하게 물으셨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산골 소녀에게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연화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환하고 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어 태우를 살짝 놀라게 만들면서도 깊은 뜻을 전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작고 낡은 초가집을 떠나 화려한 황궁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은 연화가 진정으로 바라는 행복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스스로 마음속 깊이 온전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마의 크나큰 은혜는 백골이 난망하오나 저는 부모님의 따스한 숨결과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작은 초가집을 지키며 산과들의 맑은 바람을 벗삼아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여깁니다. 라며 연화는 솔직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우는 처음에는 무척 아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이내 명예나 재물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 연화의 맑고 티없는 심성에 다시 한번 깊이 감동하시며 그녀의 굳은 결정을 흔쾌히 존중해 주기로 마음을 정하셨지요. 과연 너다운 아름답고 훌륭한 대답이로구나. 내 뜻이 정 그러하다면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을 터이니 이 작은 집에서 부모님의 넋을 기리며 언제까지나 평온하게 살아가거라라며 태우는 인자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밤은 더욱 깊어만 갔고 밖에서는 이따금 부드러운 겨울바람이 창호지를 가볍게 스치며 지나갔지만 방 안의 공기는 한여름의 햇살처럼 무척이나 따스하고 포근하여 모든 근심과 걱정이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태우는 며칠 동안의 고단함이 풀리신 듯 이부자리에 편안하게 누워 새근새근 고른 숨을 내쉬며 단잠에 빠지셨고 연화는 그 곁에 앉아 바느질거리를 무릎에 올려놓고 등잔불 아래서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끼며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거짓과 탐욕이 몰고 왔던 무서운 폭풍우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이 작고 아담한 초가집 안에는 진실된 온기와 생명을 살려낸 고귀한 마음만이 남아 아름답고 고요한 밤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살그머니 방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이 거친 맑은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보석처럼 반짝이며 이 조용한 산골 마을과 따뜻한 초가집을 축복하듯 환하고 영롱한 빛을 한가득 쏟아내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끝까지 지켜내고 낯선 생명을 정성껏 보살핀 착한 소녀의 마음이 밤하늘의 별빛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순간이었으며 이제 이 집에는 그 어떤 슬픔이나 두려움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평화가 깊게 뿌리내렸지요.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연화의 가슴 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벅찬 희망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렇게 산골 마을의 아름다운 기적 같은 밤은 조용히 저물어가며 내일의 희망을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맑고 차가운 겨울 햇살이 눈 덮인 산골 마을을 환하게 비추며 밤새 얼어붙었던 나뭇가지의 눈꽃들을 반짝이게 만들었습니다. 연화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고 어제 무사들이 남겨두고 간
넉넉하고 좋은 장작을 아궁이에 가득 밀어넣고 불을 지피며 부지런히 하루를 시작했지요. 오늘 궁으로 환궁하시는 태후 마마께 대접할 마지막 아침 식사를 정성껏 준비하기 위해 가마솥에 맑은 물을 붓고 쌀을 씻어 앉히며 소녀의 마음속에는 아쉬움과 감사함이 동시에 잔잔하게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궁이 불빛이 연화의 뺨을 발갛게 물들였고 부엌 안에는 구수하고 따스한 밥 냄새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평화로운 아침의 정취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기분 좋게 눈을 뜨신 태우는 며칠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지독한 한기와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몸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며 깊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낡고 좁은 초가집의 방바닥은 밤새도록 식지 않고 절절 끓어 태우의 옥체를 따뜻하게 감싸주었고 그 모든 것이 어린 연화의 밤잠을 설친 지극한 정성 덕분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요. 잠시 후 연화가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을 조심스럽게 들고 방으로 들어와 마마, 간밤에 찬 기운은 없으셨사옵니까? 소박하지만 든든히 드시고 먼 길 가실 채비를 하시옵소서라며 공손하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태후는 연화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시며 진심 어린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하셨습니다. 연화가 올린 밥상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깊은 산속에서 캐온 향긋한 나물 반찬들이 소박하지만 아주 정갈하고 먹음직스럽게 차려져 있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듯했습니다. 태우는 숟가락을 들어 따뜻한 밥을 천천히 입에 넣고 씹으시며 내 평생 황궁에서 수많은 진귀한 음식을 맛보았으나 이 산골 소녀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만큼 깊고 풍부한 맛을 느껴본 적이 없구나라며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연하는 태후 마마께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기쁨과 보람을 느꼈고 부모님이 남겨주신 이 작은 부엌에서 누군가에게 생명의 온기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감사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날 무렵 초가집 마당과 쌀이문 밖에는 도성으로 돌아갈 채비를 마친 수십 명의 호위 무사들이 삼엄하고 늠름한 자세로 늘어서서 태우 마마의 명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촌장 어른을 비롯하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마을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 이 나라 최고의 귀인이신 태후 마마의 환궁기를 배웅하기 위해 엎드려 있었지요. 며칠 전만 해도 의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제 깊은 존경과 경외심이 가득 서려 있었으며 누구 하나 감히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조용히 숨죽인 채 황실의 위험을 겪으며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무사들이 미리 준비해온 화려하고 따뜻한 비단옷으로 갈아입으신 태후 마마는 비로소 원래의 위엄있고 고귀한 황실, 어른의 자태를 완전히 되찾으신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비록 겉모습은 범접할 수 없는 하늘처럼 높은 귀인이었지만 연하를 바라보는 태우의 눈빛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인자한 할머니의 눈빛 그대로여서 연하의 마음을 무척이나 따뜻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태우는 마루 끝에 서서 마당에 엎드려 있는 마을 사람들과 자신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연하를 번갈아 바라보시며 조용했던 산골 마을에 남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천천히 고르기 시작하셨습니다. 태후는 품속에서 황실의 고귀한 문양이 새겨진 찬란한 금패를 하나 꺼내어 연화의 작은 손에 직접 쥐어주시며 이것은 내가 너에게 내리는 황실의 징표이니 앞으로 그 누구도 이 집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숙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네가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갸륵하고 아름다운 뜻을 내 높이 산이 관하에서도 매년 이 집에 넉넉한 쌀과 땔감을 보내어 네가 겨울을 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철저히 보살필 것이다. 라는 태우의 하교가 마당에 울려 퍼졌지요. 연화는 너무나 과분한 은혜에 눈물을 글썽이며 바닥에 엎드려 마마의 망극하신 성은을 결코 잊지 않고 평생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겠사옵니다. 라며 감격에 겨운 인사를 올렸습니다. 태우 마마의 명이 떨어지자 호위 무사들은 재빨리 움직여 미리 준비해온 수십 가마니의 질, 좋은 쌀과 따뜻하고 고운 비단 옷감들, 그리고 겨울을 든든하게 날 수 있는 참나무, 장작들을 연안의 마당 한 구석에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연안은 이토록 엄청난 재물들을 태어나서 처음 보는 터라 두 눈이 휘둥그레졌고 조심스럽게 손을 저으며 마마저는 그저 사람의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이리 귀한 것들을 어찌다 받사옵니까라며 정중하게 사양하려 했지요. 하지만 태우는 빙그레 웃으시며 이것은 내가 내 목숨을 살려준 은혜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성의일 뿐이니 부담 갖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거두어 네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키는 데 쓰도록 하여라 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명하셨습니다.